네, 오늘은 김어준 씨의 그 발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발언 내용을 제가 요약을 해놨어요. 이렇게 나무위키에. 체포되어 이송되는 한동훈을 사살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뭐 조국 양정철 김어준이 체포되어 호송되는데 그 부대를 습격하여 구출하는 신용을 하다가 도주한다. 그다음에 북한 군복을 매립한다. 북한의 소행으로 발표한다. 폭격을 유도한다. 그다음에 북한산 무인기에 북한산 무기를 탑재하여 사용한다. 생화학 무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꽤 충격적인 얘기죠. 꽤 충격적인 얘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비슷한 류의 얘기를 했던 게 이번이 첫 번째가 아니죠. 처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뭐 박근혜, 그다음에 이명박 때도 이런 이제 음모론을 많이 이제 내가지고 논란이 됐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말이 왜 먹히고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알아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이제 정의를 하자면은 정치인 위에 있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이제 과거에도 음모론을 이제 많이 제기를 했었고, 이런 이제 유형의 어떤 캐릭터는 과거에는 잘 없었죠. 이제 21세기 넘어와서 이제 인터넷 그리고 미디어 시대가 되면서 이제 아주 각광받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21세기 정치의 정치인들 관점에서 보면 가장 필요한 역할이다. 이게 좋은 얘기가 아니죠.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로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공식 정치인이 할 수 없는 일을 대신 처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말에는 동의하시죠? 그래서 공식 정치인으로서 할 수 없는 어떤 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상대가 원하는 걸 잘 파악해서 해주고 그에 대한 어떤 대가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특징은 어떤 합리화에 능한 인물이다. 합리화에 능하다. 하나의 어떤 사례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그 MLB 파크에 있는 글인데요. 퍼왔습니다. 서울대를 못 갔다고요. 가고 싶었는데 삼수를 해서 이제 다른 대학교에 갔는데 예, 공부를 좀 잘해서 뭐 서울대 당연히 가는 줄 알았다. 근데 못 가서 억울했다. 누가 봐도 자기가 못한 거잖아요, 공부를. 근데 억울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억울하다. 예를 들어서 뭐, 항상 뭐 전교 1등만 했는데, 못 갔다. 그럼 뭐 억울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서울대에 떨어진 것이 다행으로 생각했다. 근데 자기 이제 실력으로 안 되니까, 다행이라고 돌려버렸죠. 이게 이제 전형적인 자기 합리화. 자기 합리화예요. 하지만 아니다라고 하는데, 자기 합리화예요. 이거는. 그죠? 뭐 자존감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게 뭐 자존감이란 말이 그 자기 합리화를 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그 워딩이거든요. 자존감. 그래서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 라는 거를 끝까지 부정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막 이제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모습입니다. 별로 뭐 들어볼 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갔다, 딴 데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항상 자기가 그려놓은 어떤 자아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계속 이제 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뭐 안 좋은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합리화했던 그 방향을 방향대로 쭉 이제 행동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근성에 의해서 지금 이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 또 된 거겠죠. 좀 긍정적인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좋은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이게 음모일지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확인 안 됐죠. 근데 소문을 이렇게 퍼뜨려 놓으면 일단 그 사실 자체가 오염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루머가 이렇게 돌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연예인이라는 그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을 입게 돼요. 예. 이런 소문이 돌았다는 것만으로도 데미지를 입는 거죠. 그걸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대중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대중이 어떤 식으로 이제 사고하는지 그 사고의 메커니즘을 너무나 잘 알고 그걸 잘 이용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물들은 이제 자기 진영에서는 굉장한 어떤 지지와 추앙을 받죠. 하지만 이제 상대편 진영에서는 이제 욕을 먹는 거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그 어떤 이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지 그런 거에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왜 이런 이제 인물들이 자꾸 나오는지. 요즘 뭐 정치 유튜버들도 많고 한데 나오는 이유는 있어요. 예, 이게 우리
나라 정치에서 유독 이제 강한 부분인데, 이 어떤 한 당을 지지하면은 그게 이제 종교에 가까운 맹목적인 추종으로 치닫는 그런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뭐 민주당 지지하다가 뭐 국힘을 지지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고, 이런 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네. 이 생각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제 기존 진영의 손가락질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하다가 이쪽으로 넘어가면 뭔가 자기가 욕을 먹으니까 그 욕 먹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누구나 피하고 싶은 거니까. 더군다나 이제 미국하고 다르게 우리나라는 또 땅이 좁기 때문에 삶의 바운더리가 좁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내 생각이 이건 좀 아니다 싶어도 반대를 못하는 거죠. 지금의 어떤 탄핵 정국 또 이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죠. 탄핵을 시키고 싶은데 뭐 당론이 그러니까 뭐 가만히 있는다든지 그런 사람들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김어준 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뭐 특별히 뭐 하고 싶은 얘기는 없는데 이 합리화에 굉장히 능하고 이걸 기술적으로 이용해서 돈을 잘 번다. 그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을 이제 지지하는데 이 사람이 이재명 관련주 한번 보고 갈게요. 오리엔트 전공이 상을 찍었어요. 금요일날 상까지 찍었다가 빠졌거든요. 이게. 빠져서 이게 이제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요소다. 이제 오리엔트 전공이 지금은 이제 대장주죠.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요소고, 동신건설도 별로 그리 반응이 없어요. 이게 1,000억이 들어왔는데 보합이거든요. 역시 1,000억이 들어왔는데 큰 등락은 없었어요. 약간 폭풍전야를 맞는 것 같고, 요 세 주가 합해가지고 거의 뭐 5,000억에 가까운, 4,500억, 5,000억에 가까운데, 지금은 이제 뭐 정치 테마주가 한창 꽃을 피우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고점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마시고, 저가에서 매수를 한다면은 이것도 이제 승산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